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4월 18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18일 금요일은 우리 장이 오전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종가까지 하루 종일 천천히 같은 패턴, 같은 채널 속에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보기 드문 형태의 분봉이 출현했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0.14% 상승한 채 우리 증시는 시작됐었고요. 마이너스 0.11% 출발 후에 하루 종일 천천히 올라오며 0.8%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저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70만 주와 우선주 10만 주 신청이 있었고요. 부활절 휴장이 있었죠. 미국,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휴장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선현물 모두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 선물도 유럽장 휴장, 독일장 휴장에 따라서 쉬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 매우 천천히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1년 전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금리 결정에 어려움을 주며 명확해진 다음에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무역 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경제를 둔화시키는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금요일에는 선연물 모두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멈춰 있죠. 4월 9일에 장대 양봉 있었던 거 90일 관세 유예로 갑자기 12%나 급등했던 요날 이 장대 양봉을 기준 양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준 양봉은 흐름의 기준이 되는 양봉입니다. 반대로 음봉은 해당 흐름의 기준이 되는 음봉으로 그거를 덮어냈느냐 아니냐로 방향성, 에너지가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돌파봉이잖아요. 어쨌든 작은 돌파봉, 끝까지 여기 이 전반부 라인 이탈했던 자리를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쪽의 음선은 덮어냈기 때문에 적어도 요 안에서는 기준 양봉이 됩니다. 결국엔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안착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어, 급락했던 것은 풀렸어요. 그렇죠? 기준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이걸 지켜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장대 양봉, 장대 기준 양봉의 절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뭐 물론 요 이 봉 사이에서도 618, 50, 382를 나눠서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봉의 절반 보통 우리가 뭐 종목을 볼 때도 상한가 이렇게 갔으면은 그 상한가 기준봉의 절반까지 조정을 보통 보인다면은 아직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기준 양봉의 절반을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의 위에서 논다면 아직까지 이 힘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재돌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반을 깨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하방 에너지가 좀 더 우세하다. 이 기준 양봉을 무너뜨릴 정도의 힘이 조금 더 센 상태라고 보면서 그러다 보면은 여기 뿌리까지 이탈할 우려가 더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기 나름인데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9일 장대 양봉의 중심선 자리와 480 이동평균선 미국은 사실 720이 더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가 480이 더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이것도 기준으로 같이 삼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랑 걸쳤죠. 그래서 같이 아직은 지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근데 지지를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뭐 길게는 수요일까지 정도에 어느 쪽으로 흐름을 잡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까지 드렸던 내용을 이유로 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일본은 3월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여기 3월 먼저 쓴 게 아니라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3월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무려 4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다만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우선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일본은 미국쌀 수입을 연 34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적됐던 수입차 안전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꺼내든 카드고요. 협상 카드고. 다만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와 별도로 따로 협상을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전일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대해 무역 적자가 없도록 요구했다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의 우선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협상이 좀 잘 풀릴 것인가 아니면 좀 난항을 겪을 것인가 어느 정도 또 유추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우선 협상 결과도 같이 함께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와 파월 이슈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해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할 가능성이 생겼고 그런 상황이 초래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그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이미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것을 누구를 인용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찌라시성 기사이긴 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연방 대법원에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파월 의장의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해임하고 연준이사 출신인 케빈 워시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자, 이제 기대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보는 기대감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한미 협상 기대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2+2 고위급 통상회담이 24일에서 25일쯤에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 수준인 100억 달러로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 갖고 볼 대목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차기 정권에서 최종 결정하면 된다고 언급했었고 안덕근 장관은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번에 협상 결과를 완전히 도출하는 기대감에는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간 매도세를 이어가며 압박했던 외국인들은 급히 선현물 모두 환매수 처리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증시 포인트, 체크 포인트 순서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장 차트 열어두고요. 자, 이렇게 연속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틀 전에 음봉은 덮어내진 상황이고요. 조금 부족했던 것을 채워 넣으면서 흐름을 꺾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낙폭 빠른 큰 하락에 대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된 거죠. 첫 번째, 11시쯤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처음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혼조세를 보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11시쯤에 돌파가 나왔죠. 자,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를 받습니다. 자,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은 지지받는 역할을 한다. 저항을 돌파하면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한다. 이거를 먼저 체크하는 거고요. 지지를 계속 받던 것을 이탈하면 일단은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덮어내면 이제 거기에 맞게 또 풀어가야지만 일단은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면
올라가는 쪽으로 힘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작은 박스권에서 잦은 진동을 보이는 왔다 갔다 혼조세를 보이다가 돌파 이후에 종가까지 천천히 꾹꾹 누르면서 우상향하는 거. 이게 누른다라는 거는 하방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치 누르는 힘도 존재하는 상태에서 올라간 것으로 보이죠. 쉽게 올라간 게 아니라 꾸역꾸역 천천히 채널 따라 올라간 겁니다. 누르는 수급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꾹 누르면서 우상향하는 양봉이 출현했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선물 매수의 느리지만 꾸준한 확대와 개인 위클리 풋옵션, 월요일 위클리 풋옵션의 매수세 유지 영향. 자, 위클리 풋 차트를 보시면, 수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개인들은 금요일에 점심시간 이후까지도 천천히 계속 풋옵션을 늘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3시 정도 돼가지고 말미에만 조금 줄였지, 전체적으로는 계속 위클리 풋옵션을 늘려서 종합적으로 21억의 위클리 풋옵션 매수를 하고 끝났습니다. 반대로 콜매도는 10억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위클리 쪽은 개인들이 하방 배팅을 하루 종일 이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로 하루밖에 안 남은 위클리 옵션에서 20억대가 이렇게 배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반대로 갈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도망갔습니다. 위로, 개인들의 풋과 반대로 위로 도망가게 된 거죠. 최근 그리고 위저형의 상승세를 만들었고, 프로그램 B차익의 매도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거죠. 상승 힘을 눌러주면서 상승 속도를 늦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환율도 하락한 데다가 6월 선물 미결이 축소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역할이 약해짐에 따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 선물 일봉 추이를 보면 조금 아주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 시간선으로 좀 보면 조금 이제 정체되고 있어요. 예, 만기 때 확 늘었던 거에서 늘었다가 지금 서서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최대 미결 약정보다는 지금 한 2만 계약 이상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현재 미결제는 6월물 25만 6,911계약으로 다소 조금 줄어들었고, 좀 가깝게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선을 보면은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넓혀봐도 그래요. 여기가 이제 3월 27일이니까 3월 27일부터 이제 눌렸었잖아요. 하방으로 눌리는 동안에 미결이 전체적으로 좀 축소하는 형태를 보였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 역할이 좀 매도가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매도 역할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결이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약간 유해졌다. 유해진 분위기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리스크도 지난 한 달 사이에 비해 줄어들었고, 협상 기대감 등이 살아나면서 반등세에 조금씩 힘이 더 실렸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수급적으로는 해소된 측면은 없고, 변동성 지수 또한 최근 급락했어도, 자, 변동성 지수 먼저 살펴보면요, 최근 이렇게 급락했어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근래에 크게 눌려있는 풋옵션들, 풋옵션들이 조금 눌려있는 시기입니다. 자, 월물 풋옵션을 좀 본다면요, 자, 지금 거래가 월물에서 좀 있었던 예를 들면 310풋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눌려 있죠. 그리고 320풋 정도를 놓고 보면은 눌려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위클리네. 자, 월물로 볼게요. 자, 월물 320풋 월물. 자, 여기 눌려 있죠. 그다음에 원래 근데 프리가 빠지면서 눌리긴 하지만 갑자기 좀 급락을 했잖아요. 310풋 보시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가 갑자기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면서, 자, 이렇게 좀 프리가 빠지는 시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기가 잔존일이 10거래일 조금 이제 더 남았는데, 1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자, 요 상태 12거래일을 보인 상태에서 끝나기 전에 얘가 한번 부활을 보일 수 있겠죠.
급속도로 늘렸기 때문에 충분히 튕겨져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근래에 크게 눌렸던 풋옵션이 변동성 지수와 함께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동성 지수의 하단 지지 라인 또 봐야 되고요. 개인들은 한국, 미국장 모두 빠졌을 때 매수 포지션을 대체적으로 크게 늘려온 것도 계속 우리가 짚어봐야 될 모습입니다. 뭐 우리 증시는 여기서 뭐 지금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코스피를 이만큼 7조 원 정도 지금 사들인 시점인 거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에도 롱 포지션 엄청 많이 사들인 거 제가 며칠 전 리뷰 영상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물론 미국 나스닥이 20에서 240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그 미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서 신흥국 증시로 돈이 흘러오는 모습일 수 있죠.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결정적인 수급 변동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은 우리 증시가 베어마켓 랠리, 자 베어마켓은 작년 7월부터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꺾인 거잖아요. 자 꺾였으면 뭐예요? 하락장 베어마켓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 큰 랠리, 작은 랠리 이렇게 보이는 일종의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을 보면서 단기 대응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합니다. 상황을 조금 더 좀 넓혀서 여유 있게 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 지금 이거 안 따라가면은 또 못 잡는 거 아니야? 뭐 코로나 팬데믹 장 때처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하지 않은 게 지속됩니다. 지금 계속 2022년 9월 30일에 외국인들 그 부근에서 저점 선언을 한 이후에 이때 이제 개인들이 비로소 롱 포지션을 포기하고 숏으로 갔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이런 하락된 구간에서 한 번도 저점 시그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외하고 이때는 이제 금방이니까 자 여기와 이때 이후로 자 이 자리와 이 자리 모두 여기까지도 여기도 중간에 추세 외국인들은 여기가 저점이네 하면서 들이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지도 않았고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찜찜한 상황이죠. 프로그램도 비차익 누적이 상당히 지금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요 구간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 대응이 유리한 겁니다. 단기 대응이라고 해서 뭐 매일마다 단타가 아니라 그 구간에 베어마켓 랠리라면 베어마켓 랠리 구간 동안을 활용하는 거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계로 접근을 해야 돼. 이거 깨면 다음 단계, 다음 깨면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의 그 매물대 분석을 하는 것처럼 5만에서 5만 1,800, 5만 1,800 지지하면 이제 5만 3천원 3천 깨고 지지하면 5만 4천원 4,400 그거 돌파하고 또 지지하면 5만 5,700 그 다음 5만 7천 9천 이렇게 갔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방에 갈 거야 라고 그냥 바닥을 그냥 왕창 사버리는 행동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유효했을 수 있으나 또다시 증발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지난번에 작년 8월에도 그런 시기였죠. 개인들은 마치 코로나 팬데믹처럼 무조건 계속 이렇게 갈 줄 알고 엄청나게 들이밀었던 시기가 여기잖아요. 결국에는 무너져서 베어마켓이 진행되기도 했던 거고 그때 외국인들의 저점 선언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잡히기 전까지는 그냥 그 구간 내에서만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곡은 계속 잡히니까요. 그래서 주식도 뭐 테마성 단기 매매 괜찮죠. 지금 뭐 정치 테마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다만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다음 우량주들도 뭐 대형주 중대형주급 우량주들도 구간 매매가 유효해 보입니다. 이제 사가지고 이제 난 이제 안 팔아 그냥 계속 갖고 있을래가 아니라 구간마다 트레이딩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체크하겠습니다. 일봉 먼저 볼게요. 자, 일봉은 다음 주에 상단 체크 포인트와 하단 체크 포인트 나눠서 좀 볼 건데요. 딱 그 중간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왜 중간 기로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에 50% 반등했어요.
50% 반등 자리입니다. 중간이죠. 예, 중간 기록. 예, 다음 주에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붙어 있고 선물 미결이 축소되면서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조금 줄어든 만큼 다음 주 큰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근데 뭐 트럼프 변수도 있고 실적 변수도 있고 미국 실적들 발표되죠. 그래서 뭐 그런 변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그다음에 저기 트럼프 파월 이슈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게 다음 주에 당장 나오지 않고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다면 1, 2번 자리는 단계적으로 좀 찍어줄 확률이 조금 더 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피보나치 50%는 다 왔어요. 예, 이거는 월요일에 시작을 개파락하지 않는다면은 예, 시작부터는 뭐 거기 그 자리부터 가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21선 지금 이거 핑크 라인 내려오죠. 21선 여기 랑 겹치는 자리 이걸 올라타는지 막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이제 구름대 라인 피보나치 61.8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등 61.8 위에서 38.2 이 자리가 그 다음 자리에 체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하락장에 대한 기본 반등 구간에 속하는 자리고요. 그 위로는 이제 기본 반등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황이 뒤바뀔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 포지션에 외국인 스위칭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그걸 통과했을 때가 되겠죠. 그거 통과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굳이 스위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요. 근데 그걸 임계점을 통과해버리면 외국인도 급해집니다. 야, 내가 매도가 이렇게 3, 4조 원 있는데 저거 돌파해서 계속 가버리면 어쩌지? 손실금이 지금도 수백억인데 어떻게 하지? 저거 커버를 해야 되겠죠. 급해집니다. 그래서 급해지는 모습이 수급적으로 나타나는지도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되겠고요. 근데 하락으로 간다면 변수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변수 발생 시 시도될 수가 있죠. 윗라인을 찍고 나서 터닝할 확률이 조금 더 크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윗라인을 먼저 시도 지금 흐름대로 갔다가 찍고 터닝한 변수가 나오면 찍고 터닝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상태죠. 단 누적 수급을 고려한 흐름은 2023년 8월에서 10월 사이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이 자리 여기서 외국인들이 자 9월 만기 23년 9월 만기를 끝나고 매도를 가파르게 쏟아냅니다. 2조 원 이상 매도를 했다가 잠시 주춤거리는 시간이 와요. 자, 이걸 베어마켓이라고 본다면 랠리죠. 그다음 다시 하락장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 양봉 두 개로 여기 자리. 자, 요 확대를 좀 해보면요. 요렇게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만기 끝나 여기가 이제 9월 만기 우리는 지금 3월 만기 끝나고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9월 만기 끝나고 내려온 겁니다. 외국인 2조 매도 주춤거리고 다시 2조 매도 이런 식으로 가서 4조 원 이상의 매도가 쌓여 있었을 때인데 지금도 뭐 비슷하게 쌓여 있죠. 여기도 보면은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시도 음봉 덮고 시도하다가 그 다음날 뚝 떨어져서 출발했어요. 만약에 월요일 장부터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면 무슨 지금 이제 지표가 없습니다. 사실 뭐 위켄 나스닥도 그냥 강보합선이라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월요일에 열어봤더니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트럼프 파월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한다거나 협상의 난항 같은 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서 일본 쪽이나 뭐 그래서 조금 이제 떨어져서 출발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의 시도 끝에 쌍봉이 형성이 돼 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좀 더 보내죠. 지금 이때는 382반까지였고 지금은 또 강하기도 합니다. 좀 더 올라왔죠. 50%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어느 방향으로 먼저 트는지 그리고 갭이 무리하게 뜨는 경우는 이런 금요일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앞판에 갭이 무리하게 뜬다면은 순간적으로 갭 띄우고 한번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일단은 차익부터 하는 심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갭이 좀 뜨면은 그날 갭 띄우고 음봉에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21선 끼고 움직였던 거예요. 21선
핑크 라인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밀리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음 주에는 조정 구간으로 322에서 피보나치 382 정도 자리를 첫 번째로 체크합니다. 자, 그 자리는 6월 선물로 어디요? 자, 여기 322 자리, 요 자리와 382, 요 자리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점, 목요일 시가 자리 정도입니다. 네, 거기 테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리탈한다면은 지난번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요 경계 라인, 4월 8일 몸통 들어가기 전 라인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될 수도 있겠죠. 1번, 2번 자리, 위로는 1번, 2번 자리. 이렇게 구간 다음 주에 변동 폭을 일단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17.5부근이네요. 거기가 수치로 보면은 4월 8일 경계가.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49만 주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이제 59,000원, 57,000원, 55,700원, 54,000에서 4,400, 53,000 정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이번 주는 지난주는 54,400에서 55,700 사이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금요일에 다음 주에는 57,000원 선을 다시 시도하거나 한 칸씩 위로 금요일에 시도했던 거 한 칸 위 57,000원 시도하거나 53,000선 한 칸 아래로 밀리는지 범위에서 움직임을 일단 체크를 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3,244억 매수가 나왔고요. 콜옵션 19억 매수, 풋옵션 11억 매도로 일단은 좀 땡기는 수급이 조금 더 발생했습니다.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약 3조 원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환매수가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외국인은 해당 포지션으로 수익을 노릴 확률이 높으나 당장은 그리 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6월 만기까지 2달 가까이 남아 있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2,432억 매도로 계속 매도 마이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환매수를 할까요? 환매수 할 시간이 사실 지난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프로그램은 공매도 재개돼서 그런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22조 8,6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누적 매도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달러 선물이 보합 마감해서 1422.5원 마감했고요. 금요일이요. 외국인은 669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엔 달러 선물 만기인데요. 그 달러 선물 만기 이후에 외국인이 다시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고요. 1410원 지지 여부 또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요 빨간 선입니다.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또 흘러가고 있죠. 주봉 월봉 나눠서 본다면은 현재 월봉 추세 상승 추세대에 현재 이어지고 있다.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채널 하단까지도 깊게 패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41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중단선 깨지 않은 걸로 보고 뭐 넓게는 1400원까지 체크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흐름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3.78% 하락한 23.66으로 마감했고요. 변동성이 최근 많이 죽긴 했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작년 8월부터 떨어졌던 거예요. 이번에도 급락했죠.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하락 폭발하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하락세가 계속 가지 않으면 뭐 저렇게 되는 거죠. 변동성이 최근 많이 죽긴 했지만 20포인트 위에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고변동성 장세에 해당되고요. 하루 진폭이 평균 이상 나올 가능성 선물 기준으로 3에서 4포인트 이상의 움직임이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저런 상태에서는요.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달러 선물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중국 LPR 금리 결정 있고요. 미국 경기 선행 지수와 유럽 증시와 홍콩, 호주 휴장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은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했고요. G20 재무장관, 그다음에 중앙은행 회의 있습니다. IMF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 공개했고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라가르드 22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화요일 미국장 끝나고 발표가 됩니다. 4월 23일 수요일은요.
한국 소비자 동향조사, 그다음에 미국 유로존 독일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있고요.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 오스탄굴 수비 연은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베일리 BOE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은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 발표 있고요. 미국 국가활동지수, 내구재 주문, 기존주택 매매 발표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와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 연설 있고요. 알파벳과 인텔이 미국장 끝나고 실적 발표 있고 그게 우리 증시 금요일로 연결돼서 움직이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발표 있고요. 4월 24일과 25일 사이 그리고 주말까지 해가지고 한미 협상, 관세 협상 예정되어 있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날입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 참고 하나만 보고요. 유렉스 야간 선물 시장은 금요일에 휴장했었죠. 월요일도 열리지 않습니다. 독일장 휴장으로서 월요일도 야간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간장으로 끝나고요. 다만 이제 미국 선물이 열리겠죠. 다음 주 위클리 옵션 야간 거래는 일단 월요일에 거래가 없었으니까 월요일 상장을 안 했죠. 화요일 자체를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수요일 저녁 6시 개장 시부터 상장되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미 기존의 주간 거래는 먼저 시작을 하고 야간만 화요일 건너뛰고 수요일에 거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유튜브 지금 영상에 댓글 보시고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하시고 초대받으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